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플레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력 평화를 사랑하는 장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항공 무기 체계를 그 자유진영 쪽으로 좀 돌려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운영국이 좀 많았고 자주 운영했던 그런 기체들, 또 소위 말해 베스트셀러라고 네, 그러죠. 그런 그죠. 것들의 계보를 보면은 일단 그 F4 시리즈, 팬텀. D와 E 시리즈의 팬텀이 팬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게 펠컨, 네. F-16 펠컨. 지금까지도 29개국이나 운영하는 대단한 베스트셀러죠. 게다가 생산 중입니다. 아직도 잘 팔고 있죠. 물량이 쭉쭉쭉 밀려 있어요 지금. 네, 아주 쭉쭉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라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제 여기에 바톤을 이어받을 게 바로 보급형 스텔스라고 명명된 F-35의 A, B, C형이죠. 물론 C형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미 해군이 쓰겠지만 거의 대부분이랄까 그냥 미 해군만 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영국이 포기했으면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그 F-35 A, B 같은 경우는 많은 국가가 그렇죠. 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F-35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F-35의 지금 현재 상황과 뭐 시장 또는 F-35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두루두루 한번 논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처음에 하겠습니다. 개발할 때 삽질하던거나 막 이렇게 비행기 모양이 못생겼다고 32보단 나왔지만 라뚱이 네, 됐잖아요. 라뚱이라고 사실. 하고 사실 몸체가 별로 그게 그 뭐라고 하지, 항공 역학적으로 예쁘진 않았어요. 이제 제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게 이제 F104, 그다음 미라지 같이 이렇게 뾰족한 날렵하고. 네, 날렵한 한 자루의 창날 같은 화살촉 아니면 같은 가변익, 응? 네, F-스타 그렇죠. 톰캣. 남자의 그러니까요. 로망이죠. 예. 네, 그런 건데 사실 F-35 라이트닝 2는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랬던 거라서 그래요, 좀. 개발 기간도 좀 그 랩터가 좀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좀 이제 길었고,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러고 도입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도입을 포기한다는 둥,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는 둥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조금씩 팔리더니 이제 많이 팔리네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미국 공군이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그거 플러스 어쨌든 좋든 싫든 도입할 나라들이 확정이 돼 쉽게 해서 물량이 미리 깔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팔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비싸다고 그래도 2013년에 우리가 계약할 때 한 1,300억 정도 했거든요, 단대당. 근데 4.5세대 전투기들도 결국은 뭘 사도 한 대 그 정도는 나옵니다. 뭐 이거저거 하면은. 근데 문제는 더 싸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방위담회야. 지금 많은 나라들이 따져보니까 야, 차라리 F-35 사자. 그게 차라리 돈이 덜 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F-35는 어디에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어요? 로키드 마틴 한 곳뿐입니다, 지금. 네, 럭키드 마틴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수많은 부품들이 여러 나라, 물론 미국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제작돼서 한꺼번에 이제 조립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체가 생산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9월 15일 기준으로 네. 555대가 예, 지금 예. 미 공군 및 해외 국가들이 인도가 됐는데 이게 2000년대 제작된 제트 전투기로는 최대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앞으로도 무궁하게 또 만들어낼 거고. 한 1000대까지는 뭐 1000대 벌써 넘었죠. 아니 이게 3천 단위는 음. 확실히 나가는 이 전투기. 맞아요. 3천. 이게 베스트셀러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게 미군이 이걸 계획을 했잖아요. 이걸 계획했으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 그 실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걸 성공하면 아니하면 안 되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거의 확실했었고 시기가 문제였는데 그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입니다. 참고로, 해내지 않습니까? 참고로 대단한 지금 녀석들입니다. 로키드 마틴 쪽이 이 본격 양산을 또 한 1년인가 미뤘어요. 그렇죠. 1년 가까이.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격 양산을 미룬 상태에서 현재 저율 양산이라고 하고 있는 숫자가 1년에 120대예요. 그러니까 KFX가 다 합쳐서 120대인데 얘네는 1년에 KFX의 총 생산량만큼 뽑아내는데 그게 본격 양산이 아직 아닌 거예요, 지금.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이거의 3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왜냐하면은 떠 있다고 주장한 전투기들은 많죠. 뭐 J-20부터 그다음 저 SE-57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정체가 불분명하거나 카나드 달린 스텔스기거나 뭐 이런 건데다가 그 만든 나라를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별로죠. 아니 네. 게다가 이게 또 중요한 게 스텔스기로서만이 아니라 현재 전투기 중에 이 정도 수량이 지속적으로 구매가 계속되고 있는 물건 자체가 없어요 지금. 뭐 수호인이 유로파이터니 라파엘이니 뭐 어쩌니 그래도 1년에 120대 만들어가지고 120대가 쭉쭉쭉 나가는 기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뭐 여러 나라가 못 사서 또 안달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이건 뭐 줄을 신기한- 서시오잖아요. 네, 네, 돈은 네. 있어도 못 사는. 그렇죠. 그 돈 많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애걸복걸해도 안 팝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도 제발 팔아주세요 그러는데 안 판다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믿을 수 없는 나라고. 네. 뭐 인도도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이 미국이 아직 팔까 말까 저울질 중이죠 네. 지금. 근데 뭐 사실 팔 것 같고요. 팔려고 이제 그 베스트셀러화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미 공군이 운영하는 기체 그 항전 장비하고 다르겠죠. 수출용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니 뭐 이론적으로는 똑같은데 과연 이론대로 돌아갈까요? 과연? 그 대표적인 게 터키제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터키가 그 작년 말쯤에 드롭된 다음에 그 만들어놓은 8대 중에서 2대를 이제 일단 2대는 개조를 해서 아이슨 기지로 갔는데 그 개조를 했다고 붙는 그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또. 하드웨어는 어떨지 몰라요. 소프트웨어는 네. 확실히 아마 다를 거예요. 이 F-35가 이렇게 잘 팔리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실 진짜 안 팔릴 텐데 이렇게 못 사서 안 달 정도면 어떤 전략적인 제일 큰 게 부분과 그거죠. 장점. 스텔스 전략이죠. 스텔스 전략. 예, 스텔스 무기 체계 그 항공 플랫폼을 그 가격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건 말로만 우리가 뭐 스텔스 하고 뭐 요즘에는 뭐 카운터 스텔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카운터 스텔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봐지고요. 예.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우리는 북한에 이동식 그 포대들 그리고 이동식 각종 그 미사일 플랫폼들을 타격하기 위한 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그래서 킬체인의 일순위죠. 그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북한의 방공망에 안 걸리면서 북한 영공에 떠 있다가 그 장거리 및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타격하면 보이지 않는 타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엄청난 전략적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스텔스지만 스텔스를 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절대로 무시를 못하는 게 일단 탑재한 레이더부터가 현재 미국이 수출용으로 제한하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해외 시장에서 수입해서 살 수 있는 레이더 중에는 거의 세계 최고급이에요. 전투기용으로는. 그렇죠. 그거보다 좋은 거 아마 뭐 F-15EX에 달린 APG-82 계열이 뭐 출력이나 이런 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종합적인 성능으로 볼 때는 F-35에 달려있는 레이더가 정말 거의 또 그거에 맞먹는 최고 중에 하나고 원체 옵션이 좋네요.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F-35 같은 경우는 EODAS라고 쉽게 얘기해서 360도 전방을 관찰할 수 있는 전자광학 탐색 장비가 달려 있어요. 곁들이자면 레이더를 캐지 않고 저 관측을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심지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것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F-22와 F-35를 비교했을 때 F-35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방금 말씀 주셨던 레이더와 여러 가지 항전 장비들이죠. 항전 장비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대한민국 공군이 이걸 얻기 위해서 40대도 좋고 뭐 60대면 더 좋고 하는 이야기 아주 간절히 바랬던 게 더 재밌는 F-35 죠.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뛰어난 레이더 성능과 그런 탐지 능력 때문에 경항모를 도입해서 F-35B를 가져오면 음흠. 조기경보가 필요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아다르고 어다른데 참 재밌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F-35 같은 경우는 또 이 무시 못하는 게 그냥 레이더가 있고 센서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조종사에게 보여주고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컴퓨터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게 또. 현재 전투기에 탑재된 것 중에 센서 통합과 네트워크화가 이거같이 잘 된 기체가 없어요. 바로 이 센서와 네트워크 통합에서의 그 약간의 버전 차이로 수출용과
미 공군 및 해군이 쓰는 거하고는 상당 좀 차이가 네. 있는 거예요. 상당하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조차 기존 전투기들과는 차원이 다른다.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거의 대응 전략은 없는 거네요. 그래서 북한에서 경기를 일으키죠. 뭐 지금 비계님 계시지만 비계님이 뭐 그 주로 가서 사진 찍으시는 이 F-35가 도입이 24대째 들어왔다 또는 뭐 몇 대 들어왔다 하는 네. 거에서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F-35를 운영하게 된 게 저는 이스라엘이랑 좀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 중에 제공권으로 도전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썼던 게 어디냐면 시리아나 이쪽에 이제 그 미사일 자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그 장치 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장치들을 계속 공습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리아 쪽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북한이 제공권이라는 게 전쟁이 나면 뭐 F-35가 뭐 미사일을 달고 공중전을 할 수준까지는 아니고 얘기했던 대로 킬체인, 특히 이제 이동식 미사일, 열병식에서 나왔던 밤중에 그 바퀴 잔뜩 달린 그런 것들을 좀 공격할 목적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영 교리도 좀 중요한데 그게 이제 대략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레이더를 켜지 않고 F-35가 조용히 떠 있다가 다른 이제 그 전투기들, 아군 전투기들한테 데이터 링크를 줘서 그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레이더를 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서 날라오는 미사일에 이제 날아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북한 상대로는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러면은 이 F-35 시리즈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링크 16과 같이 연동돼서 당연하죠. 그건. 링크 네. 16은 당연히 연동돼 그건 있고요. 당연하고. 예. 네. 그 외에 이제 그 이런 거죠. 그 엄청난 그 데이터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한 대가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그 탐지하고 캐치하면 그 관련된 모든 편대가 다 공유할 수 있는 특히나 F-35는 소리 없이 이 데이터 링크가 무선으로. 그냥 데이터 링크가 아니라 초지향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아군 스텔스기 F-35한테는 데이터가 전달돼도 그게 감청으로 다른 데 최대한 안 퍼지게. 왜냐면 스텔스기가 전파가 외부에 탐지가 쉽게 되는 식으로 되면은 이건 그게 스텔스기가 또, 아니니까요. 그럼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은 지금 현재 그 17 전투비행단에 151 전투비행대대와 152 전투비행대를 창설해서 그 지금 현재는 24대가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본적으로 이제 40대는 이제 우리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계속 생산되는 데고 과정에서 이제 합격 판정을 받은 기체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F-35와 좀 대적할 만한 다른 전투기는 어떤 게 있는지. 뭐 그게 럭키 참 애매하네요. 럭키드 F-22. 마틴에서는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하지만 중국 애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죠. 물론 다르게 얘기하죠. J-20 정도? 자기네들 J-20. 스치는 바람에도 아니고 뭐야. 다만 F-35도 우려되는 면이 없는 건 아닌 게 소프트웨어를 비롯해가지고 아직까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들이 100% 개선된 건 아니에요, 사실. 아직도 이게 꾸준히 계속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고 일부는 언제 고쳐질지 100% 장담 못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고 조금 찜찜한. 심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 양산을 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확히 설명드리면 블록 3가 완성된다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은 양산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실험에서는 이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블록 3가 그럼요. 완성됐다고 선언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긴 합니다. 그렇게 블록 1, 2, 3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도입하자마자 실전을 아주 잘 그렇죠. 써먹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그 F-35를 완벽하게 운영을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워낙 패러다임이 네. 다 다른 물건이라 그런 것도 그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열렸던 블루 플래그 훈련에서 이탈리아 공군 F-35도 오고 미 공군 F-35도 가고 이스라엘 공군 F-35와 같이 훈련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을 노하우.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제 30.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재 상태에서 이 블록 1, 2, 3로 가면 좋은데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직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거는 사실 배울 만한 사실입니다. 어떤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 KF-X 사업이 있잖아요. KF-X 사업이 지금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 비용을 들일 바에는
실질적으로 F-35를 좀 더 들이는 게 더 괜찮은 전략 아니냐. 또 그거는-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나무를만 보는 분들의 얘기 같아요. 네. 숲을 본다면 KF-X는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비콘 강을 완전히 건너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기체의 역할이나 그 기체를 대체할 만한 그런 사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F-35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KF-X를 자꾸 하이엔드급으로 보는데 네, 그게 문제죠. 우리는 미들급을 대체시키기 위한 기체고요. 하이엔드급은 F-15K와 F-35A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그 비계님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공군의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그게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는 미 공군의 버전을 밀리게에서는 거의 그대로 가져갔지 않았나. 여지껏 전례를 봤을 때 F-15의 이글의 전례를 봐서도 그렇고 역시 F-35도 미 공군 버전을 그대로 가져간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니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우디에 판매를 안 하는 거에 대한 또 그렇죠. 반증일 수도 있고요. UAE가 50대를 주문을 해서 승낙을 거의 받은 상태인데 그 UAE가 예. F-35A를 도입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레이더에서만큼은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조금 그 이게 거래 조건입니다. 참고로 저는 KF-X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F-35 도입은 60대를 넘는 수준은 좀 미국 쪽의 개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당장부터 좋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60대만 있어도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상당한 전력이거든요. 약간 윈도우 업데이트 완료될 때까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예. 먼저 업데이트하다가 이게 빠그라지면 그쵸? 다시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면 또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해봤는데 미치죠. 옆에 컴퓨터 보고 잘 돼? 네. F-35를 헐뜯는 사람 중에 한 명 분들은 이렇게 설명돼요. 그래서 블록 1, 2, 3 개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온 게 블록 1, 2의 중간 정도 되는데 미군이 업그레이드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건 뻥이다. KF-X가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돈 주면 상관은 뭐든지 없고. 합니다. 돈 주면. 돈 주면 뭐 블록 3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예견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뭐 홍 필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는 하이엔드급을 대한민국 공군이 여러 주변국 대비해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짰는데 거기에 소요 하이엔드급 전투기의 소요 대수가 120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 구성이 되냐면 F-15K 60대가 있잖아요. 물론 한 대가 떨어져서 59대지만 그럼 60대가 남잖아요. 그 60대를 채우는 것이 바로 F-35A의 자리이고요. 뭐 미들급은 나중에 소개할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들급은 챔피언이 누가 있죠 지금? 홍수환 선수 아닌가요? 이게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KF-16도 열심히 개량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을 KF-16도 위해서. 지금 솔직히 KF-16이 지금 F-16V가 되면은 이것도 로우급이라고는 절대 못할. F-16은 절대 로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니 미디엄 일부에서는 이게 KF-X 그러니까 이게 로우 되는 거 아니냐 구식이니까. 한국군에서 아까 절대 박 의원이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급과 미디엄급은 명확하고요. 로우급은 FA5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FA50조차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손을 해야 못 돼요, 대니까. 사실. 예. 저는 손을 댈 것 같아요. 카이의 어떤 그 수출 전략을 맞추기 위해서 방사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제발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군에서는 솔직히. 그걸 뭐 그냥 승인하는 부분이니까 암람안 되면 덥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덥이라도 하다 못해. 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그 이슈가 나오는 대로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F-35 지금 현황에 대해서 또는 F-35의 특성 뭐 이런 여러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이 함께 경례 밀떡!